서울에서 역사적으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강요회의는 6월 14일부터 4월 동안 워커힐에서 4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통해 각국 대표들은 한결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나라들은 공동 운명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은 국가 상호 간의 이해 증진과 긴밀한 협조 정신에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아시아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평가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다음 회의는 내년에 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고 또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할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6월 16일 오후 6시 15분 드디어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공동성명에 각국 대표들이 서명했는데 한국의 유엔 결의에 의한 통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으며 대공투쟁에 임한 월남 국민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강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회의의 지속성을 인정하고 각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기 위해 각종 기구를 설립하자는 등 13개 항목에 합의함으로써 이번 회의는 획기적인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상 길이 기록될 것이며 세계 평화의 기수로서 국위를 떨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확고히 했다는 사실은 세계로 뻗는 한국의 표상을 실현하려는 우리나라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호남 비료 나주 공장에서는 비료 제조 과정에서 잉여 방출되는 탄산가스의 불순물을 제거 정제해서 액체 탄산과 드라이 아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 아이스는 섭씨 영하 79도의 차가운 고형 이산화탄소로서 의학, 공업, 어업용은 물론 식료품의 냉각, 냉장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종래 수입에 의존하던 것이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미 8군이나 월남의 수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아울러 비료 원가를 저하시키는 데도 큰 구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매청에서는 잎담배의 품질을 개량하고 해외 수출에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매청은 서부 독일, 화란, 덴마크, 카나다 등 15개국의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금년 들어 6천여 톤을 수출해서 37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는데 금년도 수출 목표는 8,400톤을 수출, 526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9일 부산 부두에서는 서부 독일을 비롯한 구라파 지역으로 1,200톤을 선적 수출함으로써 잎담배 수출 증대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를 대표할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2월 15일 밤 녹음 짙은 경복궁 특설 무대에서 화려하게 베풀어졌습니다. 30명의 미녀들이 아름다움을 겨루는 이날의 축제에는 서울대표 11명과 지방대표 19명이 참석했는데 수영복 차림으로 심사를 받는 미녀들은 관중들의 박수갈채 속에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과시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드디어 미스코리아가 탄생, 진해는 미스 경복인 윤휘영 양, 선에는 진현수 양, 미에는 정을선 양이 각각 뽑혔는데 이들은 각각 미스 유니버스와 미스 인터내셔널 그리고 미스 월드 콘테스트에 참석해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표할 것입니다. 농어촌에 묻혀 향토문화 개발과 농어민 지도에 앞장선 산상록수를 표창하는 제5회 향토문화 공로상 시상식이 2월 23일 중앙청 홀에서 홍정철 공보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홍정철 공보부 장관은 산상록수로 선정된 이영문 씨 외 18명에게 상금과 금제 산상록수 배지 그리고 각종 기념품을 전하면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는데 정일권 국무총리는 원무임서 장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농어촌의 문화와 경제를 향상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2월 24일 오전 향토문화공로상 수상자 일행의 예방을 받고 향토문화 개발과 진흥에 지대한 업적을 올린 산상록수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전라북도 박옥리 씨가 독세풀을 이용해서 만든 빵을 시식해보기도 하면서 그의 창의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공산권연구실이 주최하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공산권 문제 국제학술회의가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온양 관광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등지에서 54명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북한 괴뢰를 비롯한 공산주의 문제에 관한 지식을 교환하고 과학적인 비판과 분석으로 반공태세 확립에 대한 인식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파월 가족 돕기 운동을 거도적으로 벌이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파월 가족들을 도와왔는데 그동안 수집된 위문금으로 우선 파월 가족 중 전사자 유가족과 극빈 가족 848세대를 선정해서 송아지 174마리, 돼지 440마리 등을 비롯해서 농지구와 쌀, 라디오 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따뜻한 동포애를 발휘해서 파월 가족을 도와야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잔인무도한 북한 공산괴뢰의 불법 남침으로 희생된 우리의 조국.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방화와 살인과 폐허만이 도사려 쓰라린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폐허의 상처 위에 새 조국을 건설하려는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아 오늘의 서울은 찬란한 새살림의 터전이 이룩됐고 부패와 무능과 혼란에서 10년이 넘도록 이루지 못한 일을 5.16 혁명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음으로써 6.25의 상처를 말끔히 씻었습니다. 끊어졌던 한강 철교에는 우렁찬 기적과 함께 재건의 열차가 줄다름치고 있으며 잿더미로 폐허가 되었던 퇴교로의 오늘은 번영하는 새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병과 사회학의 원상이었던 청계천의 어제와 오늘은 너무나도 비어냈고 보잘것없이 허술했던 문화재는 말끔히 단장되어 옛 모습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또한 상점을 메웠던 각종 외래품이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그 대신 품질이 좋은 이 우수한 국산품이 백화점 쇼윈도를 장식하게 됐으며 이제 우리의 우수한 상품은 해외로 널리 수출하기까지 됐습니다. 경제재건의 원동력을 이루는 전원은 5개년 건설 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냄으로써 마침내 무제한 송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름 한 방울 만들지 못했던 우리는 울산 정유공장을 건설함으로써 각종 유류의 국내 수요를 충당하게 됐으며 수입에만 의존하던 시멘트는 자급자족을 하게 됐고 비료공장의 건설은 식량 증산에 크나큰 뒷받침을 해주게 됐으니 폐허에서 이룩된 오늘의 부강기야말로 번영하는 조국 대한의 보람찬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6.25) 당시 밀려오는 괴뢰 전차를 향해 육탄으로 돌격해야 했던 우리 국군은 오늘날 최신 장비와 강한 전투력을 가진 세계 막강의 군대로 성장해 조국의 번영과 자유를 지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날 우리를 도왔던 자유우방을 돕기 위해 월남전선에 참여 세계사를 창조해가고 있으니 6.25의 상처를 말끔히 씻은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희망과 전진과 비약이 있을 뿐입니다.